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3월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도로가 준공되면 대형 차량 통행 분산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종시 금강보행교가 3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와 함께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거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에선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실버 카페 등 모두 20여 개 일자리에 약 8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3월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도로가 준공되면 대형 차량 통행 분산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대로 3-36호 도시계획도로가 3월 중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를 잇는 도로로 총 길이 1.1km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 2차로로 개설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원입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는 오는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사를 선정했다며 동절기가 끝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환경과학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쓰레기 수거나 정화조 차량 등 대형 차량 통행 분산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없는 공업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직접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요. 실제로 시내에서 이제 환경과학공원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좀 협소해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직접 아산대교라든가 그쪽에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편리하고요. 다만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은 환갑이 넘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안시 시니어클럽에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평균 연령 70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오늘의 백반 메뉴는 고추장찌개와 연근조림, 고추 무침 등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정성껏 만듭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이곳은 천안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깃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부엌에서는 일을 안 하고 홀 보고 그냥 설거지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와서 같이 반찬도 만들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맛보라 그러고 재밌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근데 친구가 왜 먹고 노냐고 용돈이라도 벌었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근데 이제 돈보다도 이렇게 와서 몇 시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실버 카페와 브런치 가게, 호두과자점, 단순 임가공 등 20여 개 일자리를 운영하는데 약 8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연령과 성별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3월 충남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계교육과 취업동아리 지원 등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5개 직업계고 학생 56명이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연 1회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1% 인상된 금액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수학여행비 등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시립미술관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청년작가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모집 부문은 시각예술 전 분야로 만 40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2명의 작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가에겐 하반기 전시 개최와 도록 제작 등을 지원해 줍니다. 아산 청년 아지트 나와요가 청년 취업 스터디 그룹 스파르타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교육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직자로 관내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입사 지원서와 직무 역량 기술서 등 취업 종합 코칭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청년 아지트 나와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올해 상반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 옆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서 이뤄지며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청소년, 성인, 자가정비 과정 등으로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이 병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착공한 세종시 금강보행교가 약 4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와 함께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거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말 개통 예정인 금강보행교입니다. 최근 북부 출입로 부근에 전망대 설치가 완료되는 등 막바지 시설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세종시를 형상화했으며 국내 최초로 원형과 복층을 결합한 구조의 교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글 반포년도인 1446년을 기념해 교량 한 바퀴가 1446m 길이로 건설됐으며 다리 상부는 도보,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053억 원에 이릅니다. 개통을 앞두고 최근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타시도의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는 랜드마크라는 부분으로 각인될 수 있는 뭐 이런 기대감들이.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 보행교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나 스카이워크와 같은 특색 있는 교량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어 금강 보행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1,000억을 들여서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그것도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가요. 근데 새로운 거를 새로운 그 아이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그 주목을 끌만한 요소들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금강보행교는 일회성, 그냥 산책로.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금강 보행교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부터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금강 보행교. 개통 이후 지역에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전월산 국민여가 캠핑장이 3개월 동안의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3월 7일 재개장합니다. 세종시설공단은 휴장 기간 동안 오토존에 텐트 고정용 고리를 설치하고 캠핑구역 파쇄석을 보충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물을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전월산 국민여가 캠핑장은 총면적 4,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이지 캠핑존 8명과 오토 캠핑존 14명을 갖추고 있으며 예약은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배과수원의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 적기를 3월 2일부터 7일까지로 잡고 해당 기간 동안 철저한 방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기후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꼬마 배나무이나 과수 화상병과 같은 주요 병해충에 의한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농기센터 관계자는 올해 세종 지역의 기계유 유제 방제는 3월 2일부터 7일 사이가 적기라며 추후 생육기 방제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동 직후 적기 방제로 초기 밀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취업 취약계층과 일시적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여 기간은 3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며 하루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을 적용해서 지급됩니다. 모집 인원은 공공서비스 지원과 환경 정화 등 28개 사업의 30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4일까지 신청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천안 직산읍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LH가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생태학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직산읍 일원입니다. 이 일대는 직산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도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부지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현장 조사에서도 맹꽁이 성체와 사체, 알 덩어리 등이 확인됐습니다. 천안시와 LH는 맹꽁이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성남면 5산업단지 내 저류지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동물들을 오산단 저류지 지역으로 이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지구에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생물을 대체 서식지에 수용하고 향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다른 지구에서는 주민들과 갈등도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은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당장 올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조성된 맹꽁이 학습장 등은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자체와 공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원도심 지역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원도심 재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아산시가 용적률을 현행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아산 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700, 600, 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공공기여와 주차장, 공개공지 확보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추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높을수록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용적률이 낮아지면서 사업성 저하로 원도심 재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현재 온양 원도심에서 여러 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산시가 용적률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고밀도 주상복합 건물 개발로 인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의견 수렴 등 검토 결과 온양 원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상복합 건설로 인해 우려되는 부족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국 원도심 재개발 위축 우려에 따라 아산시가 용적률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의 접수 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으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6개 업종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영업용과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사고는 제외됩니다. 보험 관련 청구는 시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교육 내용은 딸기와 난 재배 기술이며 농업 관련 교양 과목도 함께 운영됩니다. 일정은 3월 말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이 병행됩니다. 신청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에너지에서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6-589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강업에서 레이저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4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에서 복지예술단 단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3-97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용에서 매트리스 입출고 관리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437-57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PN텍에서 MCT 조작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35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J시스템에서 캐드 설계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4-79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